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만장일치라더니 기권 퇴장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당무위 어제 있었잖아요. 이 시간쯤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제입니다. 자, 그럼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당무위원회 80명이 위원인데 그중에서 현장 참석이 30, 그리고 서면으로 대체한 분이 39명께서 69명만 찬성을 했다. 근데 당초에 어제는 다 찬성했다라고 만장일치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한 분이 약간 이의제기를 하고 기권해서 퇴장했다. 그럼 사실상 이제 반대 입장으로 보이죠. 근데 여기 보면 전해철 의원입니다. 전해철 의원은 친문. 친문의 뜻은 지금 비명이에요, 비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김의겸 대변인이 어제와 오늘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요. 약간 좀 다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긴급하게 소집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서면으로 당무위원회 위임을 했고 또 직접 오신 분들도 있고 제가 숫자는 정확히 지금 세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결 종족수가 성립이 됐고 이 의결을 올라와서 반대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그 다음에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정지하고라고 하는 말이 기소가 됨과 동시에 이미 정지가 자동적으로 되는 건지 여부에 대해서 해석에 논란이 있다. 그러니 당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의결하기 전에 이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당무위원회를 소집하는 게 맞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다른 당무위원들께서 반론을 제기하자 전해철 의원이 기권하고 퇴장을 한 게 어제 상황입니다. 자, 윤구찬 변호사. 사실 전해철 의원이 중진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비중이 크신 의원을 꼽히는 의원이에요. 그런데 기권하고 퇴장을 한 게 뒤늦게 알려진 거잖아요. 하루 지나서. 그리고 그것도 전해철 의원 본인이 이걸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알려준 거랍니다. 지금요. 자, 이건 무슨 상황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윤구찬 변호사. 그러니까 민주당 전해철 의원 입장에서는 제가 추정컨대 예. 민주당 내에서도 상식적인 목소리가 있다. 이것을 민주당원 및 국민께 알려주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방금 김의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정지하고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예. 자, 개정 절차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정치 탄압이라고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국가기관의 수사권이 발동된 것이고 이것은 이미 이전 정부에서 발동된 수사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 그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하면 나머지 검찰 내지 경찰 수사받는 국민들은 저항하면 어떻게 그걸 대응할 것인지 정치권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비춰봤을 때 저런 상식적인 그 생각이 있다는 것을 공개하고 싶었겠죠. 예. 저것은 이재명 그 대표께서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윤경호 소장님. 어제 사실 굉장히 속전속결이란 당무위원회가 그러니까 기소가 된 뒤 7시간 만에 회의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당일날 열린 거예요. 바로 소집해서. 그리고 당무위원이 80명인데 그중에서 30명만 현장 참석이고 39명은 서면으로 대신 참석한 셈이 됐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안 온 의원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제 설명은 만장일치란 취지로 설명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게 오늘 알려졌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 내지는 의결에 필요한 다수, 과반수 이런 거에 대한 하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 그러나 굳이 만장일치라고 얘기한 게 지금 불씨를 던진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라고 얘기했던 거는 뭐랄까요? 어떤 취지였을까요? 어제 설명은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당 대표를 지키자. 예. 외부에서 지금 강하게 공격이 들어오는데 예. 내부에서 이견을 보여주지는 말자. 이런 취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나 저는 어저께 7시간여 만에 그러니까 기소 발표가 나고 7시간여 만에 바로 당무위를 열었다고 하길래 예. 이건 미리 준비가 됐겠구나. 사전에.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현장 참석은 30명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예. 그런 점에서
사후 어떻게 보면 당무위 결정의 정당성이나 정통성 시비가 나올 법하죠. 그런 점에서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고요. 다만 어저께 당무위는 제3자들이 볼 때는 아마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당헌 80조 1항이라는 거를 해석을 하면서 부패, 명백한 부패와 특히 개인의 부패와 관련된 범죄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지 않았을까. 예. 그러나 어저께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두 가지, 세 가지의 기소 중에는 시장 재직 중에 했던 행위에 대해 배임 그리고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예. 그리고 이제 성남 FC 후원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 이러니까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좀 정치적인 탄압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대신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던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기로 했다는 428억 원의 뇌물 이거에 대해서는 공소장이 들어있지도 않고 추가 증거가 나오지도 않았으니 예. 그런 점에서 아마 만장일치 운운하는 얘기를 김의겸 대변인이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제가 보기엔 아까 전해철 의원이 퇴장이라고 그랬나요? 기권을 하면서 기권한 뒤 했다는 퇴장입니다. 얘기 중에 두 번째 있는 공소장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본 다음에 하자. 우리가 뜯어보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기소 항목은 정치적인 탄압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개인의 부패 범죄라고 얘기하는 뇌물은 기소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건 뭐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식의 차분한 논리 전개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소장을 확보해서 좀 보고 난 뒤에 결정해도 되는데 왜 서두르느냐 이 뜻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저도 보십니까? 그런 점에서는 제3자가 보기엔 굉장히 아쉬움이 커 보입니다. 지금 어제 당무위원회 결정은 이제 지나갔어요. 이것으로서 당내 지금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잦아들 걸로 보이십니까, 윤경호 소장님? 잦아들지 않겠죠. 어찌됐든 지금 비명계라는 쪽에서 저렇게 뭐라 그럴까 반발이 있지만 명백한 외부의 지금 공격, 외부의 공격이라는 건 뭐 검찰을 내세운 어찌됐든 정부 여당이라고 얘기하면 뭐 그렇지만 공권력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공세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단일 대우라고 얘기하기까지는 뭐하지만 일단 공동 대응을 하자. 그러나 혹시라도 또 뭔가 뭐 표결 같은 아니면 뭐 일각에서는 그런 관측도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추가로 구속영장을 다시 시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세포동의안을 다시 또 국회에 던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럴 때는 어저께 같은 이런 정통성 시비가 있었던 사안을 비명계 의원들이 마음속에 꾹 담고 있다가 그걸 표출을 할지 그거야 알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제 이 절차상의 서두름이 오히려 더 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민주당 권리당원 일부 권리당원들이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직 이걸 정지해달라는 어떤 신청을 법원에 한 거거든요. 자, 이 내용도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당내에서 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좀 엇갈리기 시작하는데 그 목소리까지 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 당원 80조 당원들의 자부심을 무참히 짓밟고 당원 80조를 무력화시키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서 당원들의 자부심을 짓밟았습니다. 이에 유감을 표하면서 저는 저와 뜻을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수백 분과 함께 오늘부터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소송을 시작합니다. 이재명 당대표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들이 합니다. 이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소 당일에 당무위원회가 열린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뭐 철통 같은 태세. 철통 태세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너무 과도하게 이재명 대표 보호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어쨌거나 지금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이란 것이 너무 이 방탄 쪽으로 우리 당이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미지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일단 볼 때. 지금 시기도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를 소집했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아니 그동안 뭐 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 700억의 그분 아, 녹취록 또 속에 428억의 예, 예. 그분. 근데 그 기소도 안 하고 지금 뭐 배임 428억 약정설 그게 들어갔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뭔가 이쪽에서 저게 뭐 부정 비리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걸 배임으로 기소한 거는 사실은 거꾸로 저 이재명 시장이 참 그때 잘했다고 자랑한 걸 나중에 뭐 법정에 가면은 그 증명해 주는 거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그런 들어요. 생각이.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내려와라라고 하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보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뭐 갤럽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모든 여론조사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 가까이 국민의힘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전제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고 봅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마지막에 김남국 의원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다. 10% 뭐 포인트 이 정도 차이 나서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가 사퇴할 이유가 없다. 약간 이런 논리인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그거는 스스로 함정을 파는 발언이 아니 아닐까. 김남국 의원 지금 함정을 판 겁니까 그럼 네, 지금? 스스로 이제 그런 그럼 만약에 생각이- 거꾸로 지지율이 낮았다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바로 이제 그 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놓고 소위 친명, 비명 또 이제 그 중립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국민들이 그 보는 시각은 결국에는 이 문제는 예. 민심에 달려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그러면은 지지율이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 최대한 당의 입장에 서지만 좀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보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저 말은 스스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지율이 상황이 바뀌면 또 뭐라고 설명할 수 그렇죠. 있냐는 거네요.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예. 이거는 이제 검찰 탄압 때문이라고 할 것인가? 아. 이제 이런 그 걱정이 좀 있고요. 예. 최근에 이제 그 여론조사들을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릴게요. 예. 보면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사실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수도권까지 미치는 여파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 좌우하는 것인데 예. 호남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이제 보다도 무당층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는 이 추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남국 의원은 단순히 국민의힘보다 우리가 높다 이제 이렇게 비교합니다만 저는 이제 무당층이 이렇게 서서히 그 높아져 가고 있다는 이 상황에 주목을 하는데요. 그게 결국에는 내년 총선까지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민주당이 주목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지지율 떨어졌을 때는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꼭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짧게 추가 질문 드리면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직 유지 결정과 함께 기동민 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도 역시 당직을 맡고 있는데 당직 유지한다고 결정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두 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묻어가는 셈이죠. 같이 그냥 묻어서 갔다. 예, 묻어가는 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들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공소시효 하루 남겨놓고 뭐 기소했다 이런 얘기 예, 하면서 근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이 당원 80조를 만든 이유는 정치 혁신하자고 한 거잖아요. 예. 당 혁신하자고 만든 것인데 스스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면 그래서 지난번에 삭제 얘기도 나왔을까요? 그래서 자기 부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혹시 다만 김유정 전 의원님 오늘 이런 말씀하시고 또 무슨 문자 같은 거 받으시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제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라서요. 그래도 저는 일단 소식껏 말씀드리는데 예. 이재명 대표건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다들 말씀하신 대로 1년 6개월을 탈탈 털지 않았습니까? 예. 검사 60명, 70명, 뭐 대한민국 검사가 다 예. 이재명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느낌인데 예. 그 과정에서 제일 국민들이 그 심각하게 바라봤던 지점이 있잖아요. 자, 이재명이 돈을 과연 시체말로 돈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이 부분이었어요. 428억을 예, 어디 예. 저수지에 묻어놨다는 등 몇 년 후에 받기로 했다는 등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압수수색하면서 피의 사실 흘리면서 예. 검찰이 여론전을 계속해 왔는데 실시간 막 생중계하듯이 이렇게 해왔는데 결국에는 1년 6개월간 털었는데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야당 대표에 대한
과도한 수사이고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지난번 의총에서도 예. 내렸고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내렸고 어제 당무위에서도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예.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기동민 이수진 의원에 이르러서는 예. 이거는 조금 무리한 결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전 의원께는요. 아까 영상의 가장 앞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일부 이제 권리당원들 지금 일단 수백 명인데 뭐 숫자를 좀 늘린다 그러죠.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오늘 소장을 내면서 그 서울 남부지법원에 내면서 가처분 신청서에 뭐라 했냐면은 당헌 80조의 취지라는 게 민주당의 도덕적 우위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인데 이걸 이 대표가 당헌 예외 조항으로 기소 이후에도 대표직을 유지한다는 거는 이거는 권리당원의 우리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당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320명이 연명해서 제출하는데 지금 오늘은 320명이지만 1000여 명의 이런 사람들이 할 것이다. 예. 라고 하면서 이번에 혹시 과정상에 날치기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 가처분에다가 신청을 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저는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는 검찰, 경찰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예. 당 내부에서도 이미 이제 법원대 심판대에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내부에서 지금 법원에 뭔가 그렇죠. 호소를 올린 하고 거죠.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에서조차 이제는 논란이 되고 내부 총질도 시작된 거예요. 예. 얼마 전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입에 올리기도 좀 민망한 수박 7적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전 대표까지 큰 올라왔었죠.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큰 논란이 돼가지고 이거 내용 수습하는데 많은 어떤 비용과 혹은 정말 어떤 엄청난 당의 에너지가 소진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저는 그것 이외에 이것도 굉장히 아픈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친명 비명을 넘어서 민주당의 뿌리는 권리당원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이 수백만입니다. 그런 권리당원을 대표해서 1000여 명의 상징적인 분들이 당헌 80조가 당의 도덕성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인데 이 도덕성을 무너뜨리고 이 도덕성을 사유하는 그리고 예.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이재명 대표 우리 법에서 판단해달라. 얼마나 뼈 아픕니까? 예. 당에서 자율 규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게 정치 결사체가 당원인데 예. 이거를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대표의 당헌 80조 조항을 법원의 판결을 맞다달라? 저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검찰, 경찰의 무도한 수사다, 정치 탄압이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주장할 수 있지만 예. 이 부분은 뭐라고 설명할지 앞으로 심각한 좀 말하자면 고민에 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한 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서약서를 공개한 건데요.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지금 사진이 있죠? 전 화면 왼쪽 걸 보면은요.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예요.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포기하겠다고 서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 문제가 생기면 요청하겠다. 체포동의안 처리해달라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서명을 했잖아요. 51명입니다. 51명이 다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서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거에 대한 공개를 하면서 뭐 기자회견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개혁 과제는 대한민국 정치 사전에서 방탄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44조에 명기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포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국민 서약은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할 것입니다. 저희 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체포 특권 이거 포기하라고 주장했던 당이에요. 네. 불체포 특권 쓸 상황이 아니니까 그게 상식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랬던 당이 저희 당 소속 의원권이라고 해서 이 사안에 대해 다르게 말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내에서는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 이 체포 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상 당론이라고 보고요. 사실상 당론이요? 예. 예, 사실상 당론이라고 보고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그 서약서를 만들고 동참을 독려하는 중 이런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 소속이신 유기찬 변호사. 이거 무슨 의도입니까? 그리고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지금 날짜가 30일로 잡혔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거? 글쎄요, 이게 그 체포동의안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체포동의안을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저기서 의미 있는 것은 그 신상 발언을 통해서 나 그냥 가결시켜 달라라고 그렇게 하겠다는 호소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거든요. 거기에 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의원 개개인의 양심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제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안 떠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민주당 보라고 하는 행위입니까? 왜냐하면 그 하영재 의원의 경우에는 그 가결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지금 상태로는. 그렇죠. 국내심이 가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숫자적으로 예. 보면 115명이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의 의사에 따라서 가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지난번에 한 표 차이로 가결 표수가 더 많았어요. 139표. 예. 근데 149표라는 과반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 또 무효표가 11평가였고 기권이 9평가였단 예,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걸 다 합치면 사실은 이게 가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 변화를 읽고 국회의원 전반적인 그 불체포 특권을 좀 안 하겠다. 이재명 대표를 좀 알아들어라. 예컨대 이재명 대표는 촉구하거나 민주당 개개인 의원께 촉구하는 정도의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 의원에 대해서는 그 국내심은 아까 대변인께서는 이제 당론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이것은 당론이라기보다는 촉구하는 의미가 좀 있다. 사실상의 당론 뭐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30일 표결해서 만약에 부결이 될 경우에는 이거 누구 탓인가 또 막 따져보고 그럽니까 그럼? 그 누구 탓인지는 이런 아마 저 서약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 의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또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부결이 되면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서.